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카페와 식당,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등은 영업시간이 기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계속해서 금지됩니다. 전체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재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부는 수도권에서의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또 커지고 있는데요. 손님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영업 금지 시간에 가게 문을 여는 시위로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코인 노래방. 매장 한 구석이 손님 대신 피켓으로 가득합니다. 정상 영업 보장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9시부터 이제 문을 닫으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와 이제 동의를 하고요. 1시간 차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임대료를 내는데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속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수도권 일대에서 개점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밤 9시 이후 손님은 받지 않지만 매장은 열고 불도 켜두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서는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완화했지만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자 이에 반발하는 겁니다. 지난 1월에는 수도권 PC방 1,200곳이 불만 켜두는 점등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방역 기준을 설사 조금 높이더라도 이 영업시간 제한 부분을 좀 철폐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업 제한 조치는 감염 전파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후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275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52명이 적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2명. 지난 일주일 동안 해외 유입된 확진자는 하루 354명꼴입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재확산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염 추이를 볼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1에 근접하고 있고 직장과 사우나, 실내 체육 등 집단 감염이 생활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정부는 특히 설 연휴 기간이 고비라며 수도권 주민들의 귀성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터에 속한 이들이 오래간만에 만나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는 활동이 특히 더 위험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지만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된 상황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설 연휴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전히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방역당국은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은 안전하게 설 쇠는 방법을 각자의 방식으로 찾고 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다 모이면 한 15? 차례를 따로 안 지낸다고 해서 이번에는 다 각자 보내기로 해가지고. 설날에 5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자 인원이 많은 가족은 이번엔 각자 따로 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오히려 먼저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을 기약하기도 합니다. 애들도 보고는 싶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너희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가족이 된 부부도 안타깝지만 전화로 설날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용. 이번에는 전화로. 많이 아쉽긴 하고 좀 안타깝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시간 차이를 두고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로 내려가요.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세배만 드리러 저희는 오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오면 큰아버지 댁은 또 오후에 인사를 드리고. 순서를 정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동생 내외가 먼저 방문을 할 예정이고 동생 내외가 또 이제 교대로 저희 또 갈 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5명이 넘자 일부 가족들을 빼면서 4명을 맞췄습니다. 아이까지 하면 3명이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 2명 해서 5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처가 쪽에서는 제가 빠지고
저희 본가 쪽에서는 저희 와이프가 빠져서 처음으로 인원 제한을 지키며 모여야 하는 설날. 인터넷에도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모일 수 있는 각종 방법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을 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더딥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 때문인지 매주 일요일마다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도 어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문제는 지급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과 계층만 선별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9조 원에서 10조 원가량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에게도 주자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총액은 24조 원가량으로 늘어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하는 재정당국의 시각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뿐 아니라 코로나 방역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정은 다음 달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설 연휴 전에 물밑 조율에 착수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정 간 규모와 방법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요일마다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도 취소됐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평창 방문 일정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껄끄러운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지금 들으셨지만 진정 국면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이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슈퍼볼이라는 변수를 또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응원하고 또 파티를 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백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미국에서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를 내는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전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도 백악관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마트 안에서 50대 여성이 경찰과 대치합니다. Is it a law? What's the federal law that prevents me from wearing a face mask? 마스크를 써달라는 직원의 요구를 여성이 거부하자 경찰이 출동한 것입니다. Store policy. They can't ask you to leave. 여성은 계속 버텼고 경찰이 체포에 나섰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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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top resisting. 마트 밖에서도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여성은 결국 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Now is not the time to let our guard down. Keep taking steps to protect each other. Wear a mask. 연방정부의 대중교통 과태료 부과 방침도 발표됐습니다. 마스크 없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 걸리면 $250, 30만 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합니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는 1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people wearing two masks. I often myself wear two masks. 백신이 감염을 막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접종했더라도 취약계층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이 당초 계획만큼 원활하지 않은 것도 이유입니다. 백악관은 내부적으로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폐기됐던 방안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예방 효과가 91.6%로 나타났습니다. 외신들은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호재가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한 푸틴 정권의 탄압 논란과 대규모 반정부 시위 분위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명한 국제의학 학술지인 랜시트의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센터의 스푸트니크 V 백신 임상 3상의 결과 발표 논문이 실렸습니다.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1.6%에 이르고 고령자에게도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평가가 게재됐습니다. 가격도 1회 접종에 우리 돈 11,000원 정도로 서방 국가들의 백신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영하 70도 이하의 냉동 보관이 필수적인 화이자와 달리 스푸트니크 V는 일반 냉장 보관이 가능해서 운송 수단이 열악하거나
더운 나라에서 쉽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전 세계 인구 중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집단 면역에 이르는데 앞으로 7년이 걸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푸트니크 V로 코로나19 백신 물량 부족 사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세르비아 등 동유럽 국가를 비롯해 미얀마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란 등 30개국이 스푸트니크 V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터키조차 백신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스푸트니크 V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유럽연합 외교정책 책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ill be a good news because, as you know, we are facing a shortage in vaccine, and if there is another source of supply, welcome. And congratulations for the Russian scientific capabilities.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당국은 나발리 석방 촉구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3개국의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나발리는 집행유예 취소 판결에 이어 지난 5일 세계대전 참전 퇴역 군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나발리가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졌을 당시 처음 치료를 담당했던 러시아 의사가 55살의 나이로 돌연사한 것도 논란입니다. 나발리가 지난 2일 공판에 참여해 푸틴 대통령은 결국 독살자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한 음성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Сколько бы он ни изображал из себя великого геополитика, великого какого-то такого мирового лидера, его обида главная в отношении меня тепер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в историю он пойдет именно как отравитель. Вы знаете, был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은 스푸트니크 V의 성공이 나발리 탄압 논란을 잠재우고 푸틴 대통령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기게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이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64%로 여전히 견고한 수준입니다. 스푸트니크 V의 성공이 러시아 내에서 푸틴 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은 흔들리는 입지를 다시 탄탄하게 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애국심을 이용해 왔습니다. 네. 서구 민주주의를 배격하고 슬라브 민족주의를 내세워 러시아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해왔고 그 중심에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백신 스푸트닉 V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잠재우고 러시아를 보호하는 구국의 영웅으로 푸틴 대통령을 미화하는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러시아를 침략하려는 악마로 각인시키고 나발리를 그 하수인으로 연결시켜 자신의 집권 연장을 획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모스크바 코로나19 감염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러시아인들의 애국심과 푸틴 마케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네, 야권 지도자 나발리의 탄압 문제로 그동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말이죠. 그런데 스푸트니크 V의 성공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외신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푸트닉 V 효과가 나타난 이후 EU 등 서방 국가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양한 백신이 나오고 있어 서방이 스푸트닉 V의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4일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발리 석방을 요구했으나 러시아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리나 동맹국에 해를 끼치는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해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겠다는 발언을 볼 때 아마도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과 마찬가지로 미러 관계도 갈등 관계로 접어들면서 신냉전에 도래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과 서방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동맹 형태로 신냉전 구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서도 그동안 러시아 전역에서 반푸틴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0,000여 명이 체포됐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나발리 측에서는 거리 시위를 당분간 중단하고 봄에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의 기세를 봄에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나발리 구금이라는 현재 추세를 보면서 일단 거리 시위는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푸틴에게서 민심이 떠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 혁명도 일반적으로 1917년 2월과 10월 두 차례 혁명이 있었다고 알려졌지만 원래 시작은 1905년 1월 피해 일요일 사건부터 비롯됐습니다. 비무장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살육을 저지른 차르에게서 러시아 국민들의 민심이 떠난 사건입니다. 이와 비교하면은 작년 나발리 독살 미수 사건과 이번 나발리 구금은 러시아 야권을 뭉치게 했고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절대적 믿음을 깨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푸틴 제국의 붕괴의 서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과 5월 1일 노동절이 대규모 시위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는 백신 외교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나발리 탄압에 대해 러시아의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입장에서 스푸트니크 V의 유럽연합 도입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 코로나 백신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백신을 쓰는 걸 보류한 나라가 또 나왔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이 백신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고 판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남아공 보건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 때문인데요. 남아공 정부는 과학자들의 조언을 듣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옥스포드대와 남아공 비트바테르 스란트대 연구진은 2,026명을 대상으로 1상과 2상을 했는데요. 남아공 변이로 생긴 경증과 중등증을 막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남아공 변이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에 2월 말부터 도입되는데요. 6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남아공 변이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9명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전 국무장관의 별세 소식이 있는데 냉전 시대에 미국과 예소련의 핵 관련 조약을 이끌어낸 인물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후보 연구소는 현지 시간 6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자택에서 백세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슐츠는 레이건 정부에서 6년 넘게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AP통신은 슐츠는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감축 조약을 처음 달성한 국무장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최장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슐츠는 1987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할 때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조약은 사거리 500에서 5,500km인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시킨 문서로 꼽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가장 존경하는 외교 전문가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